자, 다들 일요일인데 좀 있으면 저녁 식사하실 시간이시죠? 저도 좀 이따 밥 먹으러 갈 건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드시고서 피곤하시다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좋아지긴 하는데 혹시 또 다른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원인은 또 혹시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용량을 조금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프로페시아를 차라리 바늘 쪽에서 매일 드시는 게 어떨까? 그게 조금 더 효과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프로페시아는 약을 끊으면은 또 이 몸의 반감기가 되게 또 짧기 때문에 또 안 먹는 날은 또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날들이 또 지속이 되면 안 좋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 조절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매일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약이기는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보다트 같은 거를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먹거나, 지금 프로페시아 같은 거를 반알이나 아니면 더 심하시면 4분의 1알. 일본에는 지금 프로페시아가 1mg짜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1mg이거든요. 피나스트리드 1mg인데 그게 0.25mg짜리도 있어요. 0.25mg도 효과가 1mg 먹는 거에 한 70에서 8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데, 이제 그런 약도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심할 때는 조금 조절을 해볼 방법들이 이런 게 저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먹는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피곤하신 분들 중에 아침에 드셨다가 이게 너무 피곤했는데 자기 전에 먹었을 때 피로감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프로토콜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이 한번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약을 끊기가 힘들거든요. 모낭염이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2, 3일째 생기는 염증, 그래서 그 염증 보통은 한 4, 5일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자리에서는 없어집니다. 그 염증이 없어지고, 염증 말고 초반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제 생기는 염증, 모낭염, 그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염증이 뭐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정도로 차이를 봐야 돼요. 봐서 어떤 분들은 염증이 꽤 많이 생겼는데도 모낭 생착률이 거의 100%가 잘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화를 시켜서 좀 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반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생긴 타이밍, 언제 생겼냐, 얼마 동안 위치 지속이 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 2주부터 뭐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 잘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조금 더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두타스테리드랑 피나스테리드는요 다른 성분이에요. 사실 뭐 원리나 이런 거 보면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두타가 0.5mg이라서 더 뭐 절반의 용량이다,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피나스테리드도 그렇고 두타스테리드도 그렇고 전립선 비대증에도 쓰는 양이거든요. 전립선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를 드리는데, 전립선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용량을 만들려면은 피나스테리드는 5mg 정도는 먹여야 돼요. 임상 테스트 해보고 그랬더니 1mg만 먹어도 탈모 방지 효과는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피나스테리드 1mg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두타스테리드는 0.5mg만 먹으면은 이거 전립선 비대증 치료 효과도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는 약이랑 탈모하는 약이랑 지금 용량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타스테리드 0.5mg이 더 세다고 보는 게 맞죠. 조금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두타스테리드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먹어도 효과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정도 처방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두피 스케일링으로 탈모가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안 물어보셔서 다행이네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두피 각질 제거하는 것 때문에 뭐 탈모가 막 좋아지고 잘 안 그래요. 두피가 엄청나게 들어오신 분들을 막 거기에 두피에 병이 있고 이런 분들 일시적으로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두피 스케일링으로 뭐 탈모가 악화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했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네, 그러면 하세요. 그냥 두피에 다른 문제 생기지 않으시면, 너무 건조해가지고 두피에 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뭐 하셔도 됩니다. 이틀이나 3일에 한번 아보다트 하면은요, 이틀은 한 알 먹을 때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3일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정도입니다. 애매하죠? 이게 왜냐면요, 논문이 안 나왔어요. 논문이 안 나오고 원장님들이 이거를 발표를 아직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논문이 하나 나온다고 그거를 제가 100%다 믿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틀에 한 번 먹어도 하나 먹을 때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주변 원장님들의 경험담입니다. 이건 그냥 경험담.
경험담 그렇게 뭐 100% 신뢰하진 않으셔야 돼요. 예, 연구가 좀 나와야 됩니다. 약 쓰고 이러는 것들이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약을 쓴다는 게 뭐 어디 아픈 사람 치료제를 뭐 항생제 뭐 그거 쓰면 된다는데 뭐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탈모 환자 오면 뭐 아보다치 처방해주고 매일 먹으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에 복잡한 것들이 있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지금 약 처방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사실 약 처방하는 게 몇 개 없잖아요. 피나스트리드랑 두타스트리드랑 미녹시딜 정도, 그 정도 처방하는데 야, 이게 정말 이걸 조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정말 그분은 제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되게 까다로우신 분이셨는데 앞에 M자를 심었는데 밀도가 조금 의도했던 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았거든요. 뭐 아무리 봐도 이게 밀도가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서 그렇지 이게 밀도가 이렇게 머리카락 간격이 그렇게 넓은 데가 없고 심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환자분이 너무 강력하게 원하셔서 거기에다가 200 뭐 300 뭐 더 심어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M자 부위가 다 빠져버렸어요. 여기까지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다 빠져가지고 그 까다로우신 분이 와가지고 저는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저희도 뭐 난감하죠. 근데 그분 나중에 다시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고 어떤 리터치 효과도 잘 나왔고 그 이후에는 저는 그래서 무리한 리터치는 하지 않는 게 답이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좀 보입니다. 좋아지는 게. 조금 기다려보세요. 아유 걱정 많이 되시죠. 일반적으로 심는 이 모발로 이렇게 심는 과정에서 모낭을 영구적으로 손상을 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뭔지 아세요? 요게 이제 이건 지금 밀도 있게 심은 게 아닌데 이게 저희가 이제 1평방센티미터에 모낭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를 측정을 할 때 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식이죠. 생각보다 막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요게 딱 1 곱하기 1cm거든요. 1 곱하기 1cm 딱 해서 사진 찍은 다음에 세는 거죠. 뭐 요런 거는 2분의 1로 세고 요거는 1개로 세고 이래가지고 쭉 세서 전체 여기 몇 개 들어갔는지 계산해 보는 거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밀도 같은 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심으면서 이 정도면은 1평방센티미터에 40개, 이 정도면 50개, 이 정도면 60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장비가 좀 바뀌거나 이 밀도를 저희가 막 분석하고 그럴 때 어떻게 감으로 느끼냐면요.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 동그란 거랑 이 상대적인 간격이랑 이런 걸 보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뒤쪽에서 펀치 사이즈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이 감각이 조금 없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개수를 세는 거죠. 하나씩 세 가지고 좀 너무 많이 넣나? 뭐 이렇게 아니 너무 조금 넣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 한다는 거 재밌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사실 보통 이제 정상적인 밀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한 7, 80 이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7, 80 이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술을 해도 별로 득을 못 볼 가능성이 많기는 해요. 근데 뒷머리가 상대적으로 꽤 많이 굵고 본인이 이제 기대치가 한 10%라도 좀 올리고 싶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다면은 뭐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고 반드시 좋아지긴 합니다. 대부분 다 좋아지긴 하는데 이제 쓰는 모발을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늘어나는 정도가 한 10%뭐 이런 정도로 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약 먹기 전에 오셨어야죠. 약을 먹기 전에 오셨어야 약 효과를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생깁니다. 지금이면 약 효과가 벌써 이미 올라왔고 약 먹기 전 사진을 저는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약 먹고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제가 초기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진 잘 찍어 놓으셨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모낭 길이와 밀도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모낭이 너무 굵으면 너무 밀도 있게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모낭이 너무 굵으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사용을 하는 펀치 사이즈가 늘어나게 됩니다. 펀치 사이즈가 늘어나면은 그럼 여기 이 살덩어리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 동그란 게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촘촘하게 심기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커지면은 이 동그라미가 더 커지면은 더 큰 식모기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조금 더 촘촘하게 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너무 크면은 또 이렇게 심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밀도를 못 심을 정도로 굵으신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모낭의 길이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머리카락이 좀 굵고 이런 분들이 긴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조금 길이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낭 길이가 길면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출혈 가능성도 조금 더 높고, 그렇게 출혈이 되고 그러면 자꾸 심은 게 튀어나와요. 또 자꾸 그 파핑이라고 그러는데, 파핑이 되고 이래가지고 심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조금 낮춰서 심는 게 더 안전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원장님들마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얼마나 길었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길면은 가끔 놀랄 정도로 긴 분들이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재보면 막 보통 한 5, 6mm 정도 사이에 나와야 되는데 6.5, 7mm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그럴 때 밀도 조절을 조금 해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낭 길이가 길면은 뒤에서 뽑는 게 더 어려워져요. 뽑는 게 어려워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펀치를 뽑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뒤에 펀치 사이즈를 좀 늘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살덩어리가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밀도를 좀 높여 심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항상 그래도 한 1평방센티미터에 50개 정도 별 무리 없이 심는 것 같은데 일반화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수리를 고밀도로 심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거기가 이제 혈액 공급이 조금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기존 모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피해서 심는 것도 그렇고, 근데 뭐 꽤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꽤 많이 높일 수 있고, 어느 정도 고밀도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이 정도면 고밀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밀도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뭐 고밀도가 어디서부터 고밀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고, 기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는 항상 더 어렵습니다. 그 결과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항상 조금 더 높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쪽 수술을 한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상처 조직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 있어요. 피부 조직이 좀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수술을 하는 데에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단단하고 이러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도 한 8, 90%는 올려놔야죠. 제가 수술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1평방센티미터의 모낭당 평균을 우리나라 사람들 60개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재보면은 그거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통계도 좀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심어보면은 앞에 M자 같은 경우는 모낭 단위로 봤을 때 평균 50개는 이상은 심어야 그래도 별 문제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수리 쪽을 진짜 앞에 M자처럼 해서 딱 심으려면은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최소한 여기도 45, 50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고밀도로 심는다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아직도 20, 30개 정도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평방센티미터에 30개 정도, 이 정도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거 100원장은 조금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 안정되게 계속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밀도를 최대한 많이 높여주는,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팅을 해놓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